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 검단 신도시요. 검단 신도시요. 네. 예, 저 센트럴 푸르지오 41평 분양권을 갖고 있거든요. 내년에 입주인데 네. 그게 전망이 어떻고 거기가 비규제 지역에서 네. 이제 좀 투기 지역으로 됐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뭐 이렇게 그 전에는 비규제에서는 2년 동안 안 살아도 저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데 네. 저기 투기 지역이 되고 나면은 네. 뭐 2년을 저기 의무적으로 살아야 비과세 된다 그런 말이 있길래 그게 어떻게 됐나요? 전망도 어떻고 거기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단의 센트럴 푸르지오 41평 분양권을 네. 보유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가 전망에 따라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3년간요. 네. 그 저기 전매 제한이 돼 있어요. 걸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등기를 하고 나서 네. 6개월 있다 전매가 제한이 풀려요, 거기가. 알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거주와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예. 지금 검단 여기 뭐 대장급들이죠. 호반 그리고 금호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우미린 그다음에 센트럴 푸르지오 이거 다 대장급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들어올 겁니다. 뭐 서울의 접근성은 좋아질 텐데 개통이 사실 빠르지만은 않을 겁니다. 뭐 한 2024년 5년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판서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왜 안 나와? 네. 자, 볼게요. 자, 검단은 지금 현재 투기과열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죠? 네. 얘가 한 번에 투기과열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기존엔 뭐였어요? 비규제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비규제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시작된 이 상승이 서울의 규제가 너무 완강히 세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1급지, 2급지까지 이제 퍼진 겁니다. 풍선 효과로. 그리고 그 1급지, 2급지까지 규제 지역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수도권 외곽 지역 3급지까지 뭐가 모였어요? 풍선 효과로 수요가 막 들어와서 금액을 끌어올렸다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투기과열 지역으로 선정됐어요. 인천 서구는 집값 상승이 너무 높았다고요. 근데 얘가 이제 첫 번째 담보대출이 안 나와요. 담보대출이. 일단 저는 그래요. 매도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매도. 그 이유가 첫 번째 담보대출이 안 나온다. 담보대출이. 기존에 비규제였을 때는 담보대출이 70%까지 나왔던 게요. 이제는 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9억이 초과되는 건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실수요 입장에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양도세가 중과가 돼요.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를 한 푼도 못 받아요. 기존의 비규제였을 때는 중과 제도가 없었죠. 그죠? 근데 투기과열지역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2주택은 10%, 3주택 이상은 20%의 중과가 양도세가 나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존에 비규제였을 때는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나왔던 게 이제 어떻게 돼요? 중과가 되니까 장특공제 빵프로 나와요. 빵프로.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 나왔던 게 이제 빵프로가 나온다고요.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 네. 세 번째. 비과세 요건이 바뀝니다. 비과세 요건. 말씀하신 것처럼 비규제였을 때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였어요. 근데 이제부터 취득하는 목적에 있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2년 거주해야 돼. 아직도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고 교통 편의가 안 들어와 있는 곳에 거주해야 된다고요. 그런 지역에 지금 현재 이 실수요보다는 가수요, 투자 수요가 많이 밀집해서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야? 거주해야 돼. 1세대 1주택 잠시 집이 두 채였던 분들도 기존에는 비규제였을 때는 총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끝나요. 근데 다만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전입해야지 이 주택자가 일시적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네 번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검단일 때는 공공택지일 때는 1년 대부분 뭐 우밀이나 이런 데는 거의 뭐 1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래서 3년 전매 제한이 있죠. 이제 8월부터 뭐가 됩니까? 이제 전부 다
자연 보전 권역지구를 제외하고선 전부 다 모든 수도권들이 전부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럼 누가 분양권 투자할 거예요? 누가 분양권 투자할 거? 안 할 거지. 그리고 5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 자조서라고 해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써야 돼요. 이제는 조정 대상, 이제 규제 지역은 이 건물 가액, 이 주택 가액이 필요 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엄청 부담되잖아요. 부담돼요. 그렇죠. 네. 투기가율 지급뿐만 아니죠. 이제 공급에 대한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1단계 이제 막 들어오는 시작이고 입주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약 5만 호 이상이 들어올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3기 신도시의 입주 물량도 남아있어요. 근데 걔를 사전 청약하겠대. 내년부터 청약을 하겠대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존에도 마찬가지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던 지역에서 이제 저기 언제요? 12월부터 지금 때까지 막 어떻게 했어요? 분양권이 막 완판이 됐어, 완판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완판이 됐다고요. 비싼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들어오면 미분양이 계속 적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여기뿐만 아니죠. 2기 신도시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다 도래되고 재건축 안 되는 거 리모델링 시작할 거고 수도권 일대 구도심들 다 재개발 진행할 거라고. 그럼 물량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분양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락기가 들어올 때는요, 반드시 교통 편의가 아무리 확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락기 때는 반드시 모든 분양 아파트들의 가격은 다 떨어질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 지금 나오셔야 돼요.